동시행 항변권의 효과는 1번 청구 저지효는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 저지권이 뭐지? 청구 저지권. 자, 청구 저지권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두 사람이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됐어. 을이 갑한테 X 건물을 사려고 1억을 줬어. 1억을 주고 갑은 을한테 예를 들어 등기를 해줬어. 해줬다가 계약이 파기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은 1억을 돌려줘야 되고 을은 등기를 다시 취소시켜줘야 되지. 서로가 이게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랬을 때 예를 들어 갑이 돈을 안 돌려주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을도 등기 취소 안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한 사람이 야 빨리 등기 넘겨줘. 그러면 안 돼. 너 돈을 줘야지 내가 넘겨주지 하고 그 사람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그런데 이 청구 저지효,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저지효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이것은 내가 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거야. 너도 그거 해줘 라고 이 사람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그 사람의 청구가 저지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청구가 저지되지 않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꼭 청구 저지효는 항변권 행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 지체 저지효. 이번엔 또 지체 저지효가 나오는데, 지체 저지효. 지체 저지효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 안 해도 이 효과는 발생한다. 지체 저지효는. 지체 저지효가 뭐지? 이행지체. 그래. 이행을 지체하게 되는 거야. 갑과 을이 갑이 예를 들어 서로 간에 해줘야 될 게 있어.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오직 갑이 너 나한테 이거 해줘. 안 그러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청구를 하고 뭘 해도 내가 이행을 안 해도 이행을 지체해도 내가 이행을 지체해도 괜찮다 이 말이. 내가 이행을 지체해도 나에게 어떤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이행을 지체해도. 왜? 그 사람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을 지체하는 것도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어떤 그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은 동시행 항변권을 굳이 행사 안 해도 된다. 3번 쌍무계약이 뭐라고 했지? 양 상대방이 서로 간에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 거, 너도 해줘야 되고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쌍무계약인데 이 쌍무계약에서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야 되지. 너도 해줘야 되고 나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동시이행 관계지. 그때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지. 이런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갑은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어. 갑은 이행기가 도래했어. 그러면 갑은 무조건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이자가 생긴다든지 뭐가 생기지. 근데 을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아직 을은 천천히 해줘도 돼. 만일에 한쪽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자, 갑은 이행지체가 도래해서
갑은 이행지체가 도래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을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되면 을은 안 해주겠지. 그러면 갑은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갑은 뭔가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해도 을은 안 해줘도 돼. 내가 이행을 지체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앞에 2번을 설명하는 거야. 3번 요거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갑도 마찬가지야. 갑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갑이 1억을 줘야 돼. 1억을 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되는데 을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을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한테. 그러면 내가 비록 이행기가 도래했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을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 안 해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누구든지 양쪽이 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동시행 항변권이 효과가 있는 거지.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만 이행기 도래한다고 해서 해줄 필요가 없는 거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것은. 4번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으로 점유 사용 수익 시 불법 점유 아니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인데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임대기간이 끝났어. 여기 보면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뭐 2월 1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집을 빼야 되는데 갑이 돈을 임대 보증금을 줬어 안 줬어? 보증금을 안 준 거야.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안 줘? 그럼 난 계속 살 거야 하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야. 왜? 동시행 항변권으로. 내가 보증금을 줘야 내가 나가지. 보증금을 줘야 내가 집을 빼주지.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안 빼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동시행 항변권으로 계속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점유 사용 시 이것은 불법 점유냐? 계약이 끝나고도 안 나가고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불법 점유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내가 점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도 책임이 없다. 이 임차인은. 그렇지만 사용 시 수익에 실질적 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그러면 여기에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그럼 월세를 안 내도 됐나? 월세는 내야 된다는 거야. 월세는 내야 된다는 거야. 사용 수익을 하고 있잖아. 자기가 사용해서 편하게 쓰고 있잖아. 원래 한 달 쓰면 50만 내야 되니까 그거는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내야 되지만 임대인한테 막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세는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쪽 뒤쪽 5번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하고도,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을이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했어. 상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했다는 건 뭐야? 갑이 보증금을 줬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집을 빼줘야지. 근데 상실하고도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불법행위예요. 이때는 불법행위가 돼. 불법행위에 의한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같이 점유해도 불법행위가 아니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 근데 동시행 항변권이 없는 순간 내가 지금 점유하는 건 불법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자 1번 비상무계약에도 공평의 관점으로 보아 이행시킴이 마땅하다. 뭐 지금 우리가
갑과 을 양쪽 상대방이 서로 의무가 있는 것들을 얘기했지만 비록 서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것들은 동시행관계로 똑같이 적용한다 이 말이고, 2번 쌍무계약이 만일에 무효가 되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동시행항변이 있는 어떤 그런 상무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지. 아까 돈 받은 거 돌려주고 등기 돌려주는 것처럼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또 이것도 동시행 관계인 거야. 다 동시행 관계다. 3번 매매 대금을 인상키로 약정을 했어. 매매 대금을 최초에 갑과 을이 요 집을 1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1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최초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변 시사가 올라서 1억 아니고 2억 받아야겠다 하고 2억 하기로 약정했어. 두 사람이 서로 2억 하기로 약정했으면 이제 2억을 지켜야지. 그래서 2억 하기로 약정했는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 대금을 미지급 이유로, 근데 을이 2억을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야. 안 주니까 이 매도인 갑이 어떻게 했다고? 인상된 매매 대금을 미지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지.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행 거절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 당연하지 이거는. 4번 진응이 박약한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뭐야? 지능이 박약한 사람이야. 지능이 박약.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거야. 장애인인데 을이 장애인인데 이 을을 속여가지고 뭐 했어? 을을 꾀한 건저당권 설정. 갑이 을의 집에 건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건저당권 설정했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건저당권. 왜? 그 집, 이 을의 집을 가져가 버리려고 돈을 빌려 건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건저당권 설정이 취소의 결과 발생한 말소 의무와 부당 이동 반응금은 동시에 자, 이렇게 해서 건저당권이 했어. 자, 근데 문제는 이 갑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을은 장애인이야. 그럼 장애인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누가 해야 돼?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이 해야 되겠지.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단 말이야.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하고 했으니까 이 장애인은 뭐야? 의사무능력자잖아. 의사무능력자니까 그래.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야.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은 건저당권을 말소해줘야 되고, 그래서 발생한 말소 의무라는 게 이 건저당권을 말소해줘야 될 의무와 을은 뭐야? 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어쨌든 돈은 받은 게 있으니까 을이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서로 같이 해줘야 될 관계다. 누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5번 매도인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시. 자,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의 집을 을한테 지금 매도하는 거야. 매도하는데 이 매도할 때 집을 사고 팔고 하면 양도세라는 걸 내. 양도세. 세금 이름인데 양도세.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굉장히 많이 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집이 10억이야.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약속하기를 이 10억 파는데 양도세를 원래는 파는 사람이 내야 되니까 갑이 양도세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 내기 싫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요거 10억에 파는데 이 양도세 1억을 을이 내라. 1억을 을이 내라 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다고.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렇다면 이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기 전에 을은 뭘 해야 돼? 양도세를 내야 되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양도세 안 내면 갑은 등기 안 해줘도 되는 거야. 10억을 줬다 해도
아직 이거를 안 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도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네. 지연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 네. 지금 동시이행 관계를 오늘 갑자기 들으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6번. 압류 추심 명령 시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야.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냐면 네. 갑의 이 집을 어떻게 해서 이 채권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안 갚으니까 이 집을 압류를 해버린 거야. 압류. 압류하고 뭐 했어? 추심해버려. 추심. 추심이라는 것이 이것을 뭐야? 자, 다시 요렇게 하면 좀 그렇고 다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을이 채권자인데 갑에 또 채무자가 있어. 제3채무자 병이 있어. 이 사람이 제3채무자지. 제3채무자. 자, 요 상황에서 을이 갑이 병한테 받아야 될 그 채권이 있겠지. 요 채권을 을이 압류를 한 거야. 압류하고 추심한 거야. 추심했다는 것은 이제 병한테 돈을 누가 받느냐? 갑이 받는 게 아니라 을이 받는다는 거야. 을이. 이제 추심 권능을 받았다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을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야. 갑한테서 을에게로 옮겨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이 돼서 추심 채권자에게 추심 권능만 부여하는 것으로 추심 채권자가 누구야? 을이지. 지금 추심을 가지고 있는 을에게 추심 권능만 부여하는 것으로 채권이 이전되는 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냐면 갑한테 있어. 갑한테 채권은 있지만 채권은 갑한테 있고 요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냐면 바로 을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을한테 있어. 그래서 채권이 뭐 이전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추심 채무자 누구 갑은 추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갑과 병과의 관계에서 비록 이 채권이 압류당했지만 비록 자기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압류 추심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병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동시이행 항변권이 추심당함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갑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단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을에게 넘어갔을 뿐이지 갑이 병한테는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부정한 예만 몇 가지 정리했어요. 동시이행 항변을 부정한 예. 첫 번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을 때 변제 의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했을 때 갑 채무자가 을 채권자에게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빌리면서 뭐래서 집을 담보를 제공했어. 담보를 제공했으면 이 을이 그랬을 때 갑이 해야 될 거는 뭐야? 갑이 해야 될 건 요 채무를 변제하는 거지.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거고 을이 해줘야 되는 건 변제하면 을이 그럼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이 담보 제공을 이제 반환해 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자 갑이 돈을 1억 빌리면서 담보로 뭘 했냐 하면 고려청자를 제공했어. 고려청자를 을한테 줬어. 그럼 지금 고려청자는 누구한테 있어? 을이 가지고 있지? 을이 가지고 있는 담보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 고려청자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돼? 갑은 1억을 갚아야 을은 고려청자를 주겠지. 요 두 개는 동시행 관계인가? 이 말이야. 동시행 관계 같아. 딱 보면 동시행 관계 같지만 이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행 이행 관계다. 그래서 자
고려청자를 받으려면 갑이 돈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아, 돈을 갚고 나서 이제 담보 제공한 거 주세요 하면 그래? 돈 갚는 거 보자. 오케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주는 거지. 자, 네. 너 갚아. 나도 줄게 하고 동시에 썩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썩 하다가 얘가 돈 안 갚아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이것은 돈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담보를 다시 준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거기 전당포 아나? 전당포? 네, 알아요. 전당포 뭐 하는 곳이지? 전당포가 건물이나 돈, 아니면 물건 맡기면 돈 주는 곳이. 네. 그래. 이제 이거 모으는 사람들이. 그래. 그 지연이가 돈이 필요해서 아빠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겼어. 전당포에 금시계 맡기고 아빠 금시계 맡기고 10만 원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어. 100만 원을 금시계 맡기면 돈을 주잖아. 맞지? 그럼 100만 원 가지고 가서 썼어. 언제까지? 한 달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금시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 줘야 금시계 주겠지. 전당포에서. 100만 원 안 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먼저 줘야 금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선이행 관계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어디 했나? 몇 번 했나? 이제 1번 했나? 2번. 2번 읽어봐라, 온유가.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인 점으로 보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경우와 임차권 등기 발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돈을 먼저 돌려줘야 네. 임차인은 집을 빼겠지. 네. 돈 돌려줘야 집 빼겠지. 임대인은 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 뺄 의무가 있지. 요 두 개는 뭐야? 요 두 개는 뭐야? 요 두 개는 동시 의무야. 동시 이행 관계. 네. 집을 빼고 돈 주세요 하든지.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집 빼야 돈 주는 거야. 맞지? 집을 빼야 돈 주는 거야. 또 의 입장에서는 돈 돌려받아야 집을 빼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실제로 너희들 보면 이삿짐 막 싸고 이제 이사 다 했습니다. 돈 입금해 주세요. 이제 이삿짐 다 샀습니다. 돈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딱 주인이 와서 딱 보고 진짜 이제 다 샀네 하면 그때 딱 입금해 준단 말이야. 같이. 응?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동시 이행이야. 그런데 요거는 동시 이행인데 돈 돌려주는 거 하고 집을 빼야 되는데 임차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줬어. 근데 임차인이 집을 빼야 돼. 어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집을 먼저 뺐어. 집을 빼면서 뭘 했냐면 임차권 등기를 한 거야. 임차권 등기를 했어. 집을 빼도 내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 등기하면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집은 이미 뺐고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 자, 이 상태는 뭐냐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 임차인은 돈을 받아야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 주는 거야. 요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제함과 동시에 돈을 돌려주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나는 집 뺐는데 이제 나는 등기만 해제해 주면 되니까 돈을 먼저 받아야 등기를 해제해 주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돈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뭐가? 보증금이 돈을 먼저 받아야 된다. 3번 지연이가 읽어봐라. 네. 매도인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 협력 의무와 매수인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상호 이행 결련성이 없어 동시 이행 관계 아님.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야. 그래서 갑은 이 땅을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돈을 지급해야 되지.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요 등기 해주는 것과 돈 지급은 이 두 가지는 뭐?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야. 동시이행.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이 매매를 하려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요 갑이 협력을 해줘야 돼. 협력을 해줘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단 말이야. 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위해서 협력받는 요것도 그럼 동시이행 관계냐 이 말이야. 요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는 거다. 요거는 당연히. 그래서 요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신청 협력 의무하고 매매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는데, 상호 이행 결련성이 없다. 이 말 결련성이 뭐냐면 관계가 없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관계가 없다. 상호 관계가 없다. 결련성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결령, 견장. 여러분 견장 얘기 들어봐요. 견장? 어깨의 견장, 어깨의 견장. 어깨 견장, 뭐 격업장 같은 거 견장, 그걸 견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견장, 어깨에 있는 거, 어깨, 서로 어깨가 맞닿는 거, 결련성, 어깨가 맞닿는다. 그러니까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상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다는 서로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굉장히 뭐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런 뜻이다. 자, 4번 건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어. 경매가 들어갔는데 갑의 집이 건저당권이 잡혔다가 어떻게 됐어?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가 들어갔다가 경매가 어떻게 됐어? 취소가 됐어. 무효가 됐어. 그러니까 경매가 없어진 거지. 그랬을 때 채권자가 자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낙찰자가 있단 말이야. 낙찰자가 있고, 이 낙찰자를 뭘 했냐면 경매를 받으려고 돈을 입금을 했겠지. 근데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 입금된 것을 다시 이 낙찰자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지.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입금된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 하면 이 갑의 채권자들이 이 낙찰자가 낸 돈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낙찰자는 이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와 채권자가 낙찰자에게 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받았던 배당금을 반환해 줘야 될 채무와 낙찰자가 이번에는 요 채무자 요 채무자. 자, 요 사람이 채무자야. 이 사람 집이니까 갑이 채무자야. 갑의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을이 낙찰받았고 갑에게는 병이라는 채권자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채권자가 을이 낸 돈을 지금 받아갔어. 그래서 채권자 병은 요 돈을 돌려줘야 될 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경매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왔냐 하면 을 앞으로 넘어왔어. 지금 을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을은 이제 경매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을 앞으로 돌려줘야 돼. 등기를 돌려줘야 돼. 자, 이 등기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냐 이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왜?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같아야 동시이행하는 거지. 주고받는 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같이 주고받지. 지금 을은 갑한테 등기 넘겨주면 되고, 또 을은 병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다르고 받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이 같아야 된다. 자, 5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가처분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이거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그려봐. 생각해보고 설명 한번 해봐라. 설명할 수 있겠나? 네. 해봐라. 오늘. 네. 가처 가처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답이 있고 이제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는데 일단은 을이 갑의 채권자인데 채권자이고 갑은 채무자인 상태에서 지금 갑한테는 X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지금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이 집을 안 갚아 이거 1억을 갑이 지금 갚지를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을이 이제 이게 책임재산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렸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매매를 할 수 없게 이제 매매금지라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갑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지도 알면서도 이제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착오가 있었어가지고 원시적 착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민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그때 매수인이면은 판매한 사람이잖아. 매수인이면은 매수인 병이 이거 등기 말소하는 것과 그리고 매도인이 이제 줬을 거 아니에요. 그 1억을 이 집을 살려고 1억을 줬을 건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판매가 다시 매매 계약 해제시킬 때 이제 매도인이 이 1억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때 것과 그리고 매수인이 이거를 가처분 등기를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그래. 잘했는데. 네.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할 게 왜냐하면은 매수인이 지금 이걸 없앨 수가 없으면서도 이제 또 없애려면은 또 을이 없애야 되는 거지 매수인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을이 지금 갑의 이 X 토지를 을이 여기다 뭘 했어? 뭐 가처분 했나 지금?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자. 지금 매수인 을이 가처분을 했나? 아니지. 네. 매수인 을이 가처분을 한 게 아니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있기 전에 갑의 이 집에 대해서 병이란 사람이 여기에다가 가처분을 한 거야. 가처분 해놓은 상태에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서 가처분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을로 넘어갔지. 등기가 을로 넘어갔어. 그런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다시 해제됐단 말이야. 가처분 된 것 때문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면 매매 계약 된 상태에서 가처분 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이때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등기는 해준 상태가 아니네. 요 상태로 봐서는 등기는 해준 상태가 아니고 매매 계약을 해서 지금 을은 돈을 줬고 돈을 네. 줬는 상태고 돈을 준 상태고 갑은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고 가처분을 소멸해야 될, 말소시켜야 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요 가처분을 말소는 누가 하지? 가처분 말소는? 말소는 병이 해야 돼. 가처분 말소는 병이 해야 되지. 네. 그리고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하는 거지?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줘야 돼요, 사실. 자, 그래서 돈은 갑이 을한테 줘야 되는 거고, 가처분 말소는 병이 갑한테 해줘야 되는 거고, 요것도 또 서로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같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대상이.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번에 위헌부당 573조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면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상대방이나 당사자가 네. 그 사람 책임 때문에 이행이 불능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집을 팔려고 했는데 그 전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너 빨리 집 빨리 넘겨줘. 안 넘겨줬으니까 너 이자 내.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 책임 없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이행을 해라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계약 당시 이행 불능이 되었다. 계약할 때 자 535조요. 그래 535조지. 계약할 때 그죠? 이미 이행 불능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야. 이 계약 자체가. 근데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이 될 수 없는 계약을 한 거지. 그럼 이거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이것은 보상해줘야 되지. 보상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 당시 이행이 불가했다면 채권자의 이행 청구는 불가하다. 왜? 계약 당시에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하라고 한다고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나?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미 이행한 급부는 근데 채권자가 자 무슨 말이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1억을 줬어. 1억을 주고 갑이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 왜? 원래 집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집이 없어. 예를 들자면 이미 계약할 때 이미 이랬어. 등기 자체가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을은 갑한테 야 너는 무조건 등기 해주기로 했으니까 등기 해줘 한다고 등기 해줄 수 있나? 못 해준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행 청구는 할 수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 이 1억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해. 요 1억을 반환해라 하고 반환 청구를 해야 되나. 을 입장에서는 너 등기해주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등기해줘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때는 뭘 한다고? 1억 줬던 걸 반환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535조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또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할 수 있는 건 너 반환 1억 줘. 그리고 너 계약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약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 하고 둘 다 물을 수 있다. 자, 2번. 채권자에게 위헌부담 전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지금 채권자에게 위헌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돼야 된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야. 그러면 을은 갑한테 달라고 하겠지. 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러면 갑은 무조건 줘야 되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만일에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안 줘도 되겠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안 줘도 되겠지. 또는 1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어. 을이 달라고 했는데 이 계약이 불능이 됐는데 왜 불능이 됐느냐? 채권자 때문에 불능이 된 거야. 채권자 때문에.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갑은 야 너 때문에 내가 애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비유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을이 뭐 을이 뭐 도자기를 갑한테 주고 1억을 받기로 했어. 도자기를 주고 1억을 받기로 했는데 도자기를 이제 주고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을이 을이 어떻게 얘기할까? 뭐 갑한테 주다가 을이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 그럼 을이 주다가 깨져버렸어. 그런데 을이 도자기는 깨졌으니까 어차피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억 달라고 하면 돼? 안 되지. 자기가 깼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채권자가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돼 버린 거야. 그러면 채권자는 갑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채권자에게 위험 부담이 증가했다 이 말이야. 자, 이번에는 채권자 지체 중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야. 채권자인데 이번에 뭘 했냐면 갑이 을한테 1억을 줘야 돼. 1억을 주려고 1월 1일 날 가져갔더니만 을이 집에 없었어. 그래서 못 줬어. 돌아왔어. 다음날 주려고 을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1억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뭐가 났다?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돈이 싹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럼 이제 이 1억은 또 줘야 돼. 그래도 갑은 돈 빌려서 또 줘야 돼? 이 말이야. 안 줘도 된다. 왜? 갔다가 얘가 못 받아서 다시 다음날 주려고 했더니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채권자 지체의 기간이라는 거야. 요게. 채권자 때문에 주려고 갔다가 못 준 거지. 그래서 채권자가 지체해서 못 준 거야. 그 기간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어떤 불능이 일어나는 거야. 홍수가 갑자기 와서. 그럴 때는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사례로 너희들이 예를 들어 법무사 되면 의뢰하겠지. 내가 언제 돈 주러 갔더니만 그 사람이 못 받았는데 다음날 우리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게 다 타버렸어요. 또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지. 그럼 이제 실력 있는 우리 지원 법무사는 그거 안 줘도 됩니다 하고 얘기하겠지. 그쵸. 그럼 고맙다고 1억에 5천만 원은 주겠지. 그럼 1억 손해볼 뻔했는데.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지금 몇 시지?